안녕하세요. 영치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즉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집 없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예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 핵심은 임대차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고 그리고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임대차 보증금 내지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2년 동안 보장해주고 더 살고 싶으면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고, 또 그 주택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게 돼서 그 이후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해서 그 집에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대항력 외에 그 확정일자까지 부여받게 되면은 이 보증금에 대한 그 우선 변제권 있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서, 자, 그 집이 설령 그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자, 그 집과 대지의 그 매각대금, 경락대금이죠.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임대차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 이것을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죠. 우선해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항력과 그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음에도 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자, 예컨대, 자, 임차인이 그 우선 변제권을 갖추기 전에 그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자, 또는 그 이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자,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후순위입니다. 자,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자, 집주인이 대출금이나 그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서 그 집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면, 자, 경매 비용이라든가 또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라든가 뭐 체불 임금, 먼저 이제 이렇게 떼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이제 제하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그 채권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 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가고요. 자, 그래도 이제 남는 것이 있다면은 임차인에게 배당을 할 것이지만, 자, 아예 이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날리게 되는 것이고, 자, 더 나아가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은, 자, 이사갈 집을 구할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는 최소한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 그 집이 비록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전세 보증금 중에서 최소한의 일정액 금액만큼은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인 것입니다. 즉, 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즉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권리 순위와 관계없이 그 주택과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한 매각대금, 경락대금이죠.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이 소액보증금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예전에는 그 소액보증금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소액보증금을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그 대항력만 갖추게 되면 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그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아니에요.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놔야 되죠. 자, 원래 확정일자는 옛날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부여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자, 그 신고필증 상단 우측에 보게 되면 확정일자가 거기에 부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한편 그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모든 임차인에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 자, 보증금이 많은 임차인은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이따 볼 텐데요. 자,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액만 인정되고, 자, 그것도 지역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기준과 보호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한 달 전에도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었죠. 그래서 23년 2월 21일부터 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 당시에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요. 자, 그 주택에 근저당 등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근저당 등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그 대상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준 보증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보증 금액에 해당하게 되면 일정에게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령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개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23년 2월 2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또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쭉 있고요. 23년 2월 21일 마지막으로 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 것은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것만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시행일이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되었던 그 시행령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개정이 돼서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시행되었던 그 대통령령 시행령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2월 21일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이 4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자, 서울특별시, 과밀 억제권역,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크게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서울특별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서울특별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자, 아무튼 예를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때는, 자,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서, 얼마까지 소액보증금이 보호돼요? 3,7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개정이 됐죠. 시행령이.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이죠. 1억 6,500만 원 이하 이 임차인에 한해서 얼마입니까? 5,5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요. 여기 이제 기준 보증금이 각 지역마다요. 여기에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얼마 올랐어요? 1,5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밀 억제권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얼마입니까? 1억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무튼 1,500만 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되는 그 소액 보증금 금액은 500만 원씩 올랐어요.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5천만 원에서 얼마요? 5,500만 원까지. 그렇죠?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은 4,300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 그래서 아무튼 기준 보증금이 종전보다 1,500만 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이 얼마 올랐어요? 500만 원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령 적용 규정이죠. 즉 개정된 시행령,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 등 담보물건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행령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고 근저당 등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 설정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상향 조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내가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여부는, 자, 근저당권 등 그 담보물건 설정되지 않다면 얼마가 보호가 돼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그래서 내가 보증금이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다, 그죠? 1억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1억 6,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얼마까지 보호가 됩니까? 5,500만 원까지 내가 이렇게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그 당해 주택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등기가 완료됐을 때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신청 접수한 날짜로 소급해서 근저당권이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고 뭡니까?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접수일이 접수 연월일, 그때 당시가 기준이 돼서 그때가 만약에 2020년 몇 월 며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때 되었으면 기준은 이것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이니까 1억 1천만 원 이하는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호가 되는데 얼마까지 보호가 되느냐? 5,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3,7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는다. 즉 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3,70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 샘플을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건 나오죠.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근저당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을구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근저당 설정 접수 2020년 9월 17일 제 몇 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접수 연월일이고 제 몇 호 이거 접수 번호예요. 그리고 등기 원인은 근저당 설정 계약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채권 최고액, 그래서 금 6억 4,8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채무자, 채권자도 나오는데 즉 근저당권자의 채권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봐야 되겠죠. 접수가 언제 됐는가.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이 발생하는 것, 즉 은행이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접수 날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수 날짜가 연월일이 2020년 9월 17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접수일이 2020년 9월 17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기준이에요? 이거죠. 이거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시행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 이때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 한해서 이 3,7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